상병원 저장께서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된 의원전면의 위원장 상병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갈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시청 김혜산 기업지원과장님, 그리고 행복청 안정희 거주성장 촉진과장님,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한혜숙 차장님, 주민자치협의회 유인호 전 회장님, 고려대학교 양지훈 기획처장님, 끝으로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박영일 원장의 순으로 각각 발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후에는 방청객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패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조 발제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김혜산 과장님께서 주제 발표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대학 유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테고, 서현미 박사님께서 또 워낙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왜 대학 유치가 필요한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모든 국민에게 학습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이러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법적 어떤 체계 하에서도 우리 세종시에 보면은 고등교육 인프라, 특히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고등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학 유치가 세종시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정원 확보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 측면에서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학 정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예산 확보, 대학의 자체 수입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 교육 당국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원의 자율 감축을 갖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르는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학 설립에 관한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 이제 대학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 교사와 교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설립 신청을 하고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설립 계획을 승인하고 나중에 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 유치를 세종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은 첫째 이제 대학이 갖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의 측면이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갖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종시 시민이나 우리 세종시의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굉장히 세종시의 우수한 대학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세종시가 갖는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세종시는 20개 중앙 행정기관 본부를 포함해서 20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중앙 행정기관, 행정 수도로서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세종시에서 해줘야 될 국가적 측면에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세종시의 어떤 위치에 맞는 어떤 그런 고등교육기관을 갖다가 세종시에다가 이렇게 좀 설립을 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구성원 측면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 2만 명 정도의 어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도 굉장히 종사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정책 역량을 좀 한층 더 강화하고 또 그에 또 걸맞게 다양한 어떤 정책 대안을 창출할 수 있게 어떤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포용적 혁신 전략입니다. 거기에 핵심 과제가 국가 균형 발전인데 정부에 보면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종시만 유일하게 어떤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형평성 측면에도 세종시의 어떤 대학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아마 교육감도 다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결국은 교육당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원에 대한 어떤 그 바뀌지 않는 그 보수적인 색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고등교육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당국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 기조와는 별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 인식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 전환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아마 이 지금 현행 틀에서 이 한 9년 동안 이끌어온 이 기조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에서 그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한 500억 이상 재정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매일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층적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요. 경제성, 그리고 정부 정책의 조합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살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종시의 어떤 종합대학을 설립한다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된다면은 교육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원 자율 감축 그 기조에서 어떤 정책적 부합성 측면을 정원 자율 감축에만 놓고 본다면은 아마 이 학령인구 감소인 상황에서 세종시에만 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종시가 갖는 어떤 행정수도의 상징성 그리고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게 조금만 사고를 전환하면은 좀 세종시에 대해서 정원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지금 있는 대학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분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4차 산업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세종시에 어떤 대학의 어떤 정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뭐 행정수도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국제적인 어떤 행정수도의 어떤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세종시의 어떤 종합대학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특성화 대학이 됐든 빨리 교육당국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첫 번째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자면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종시의 고등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이제 9년,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유치라고 하는 성과가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학령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학의 통폐합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 따라서 신규 정원을 좀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물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에 대학이 들어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원 문제,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학 정원보다 순수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한테요 공감 가는 표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 캠퍼스 부지 외에 당초에 그 행복도시 기본기획상 개별 캠퍼스 부지가 있습니다. 이 개별 캠퍼스 부지에 단독 캠퍼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패널 다 진행한 후에도 질문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네, 과장님. 처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하는 학습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평등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초중등교육까지는 바로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러나 이제 고등교육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의 그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주민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지만 강한 그런 측면에 따라서 고등교육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런 교육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특화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수월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혜인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스크 한번 벗고 찍게요.